자, 사마기토는 잡기재간으로 191페이지에 화가가 밭에 있는 때이니, 자, 화가는 그냥 곡식 곡물이야. 그래서 여기서 잡기재간격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잡기재간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땅 속에 곡물 곡식이 있는 것을 잡기재간에 비유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단비를 가장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또 취해서 개수를 취하는 것이 일단 개수를 일선의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병화를 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토는 병화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 태양과 그다음에 우로가 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잘 조화되어야 수화기제를 잘 이루어야 좋은 곡식들이 이제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그 개수가 또 하월에는 그 마를 수가 있으니까 신금으로 또 이렇게 개수를 생해주면 아주 그 큰 부귀격을 이루는 그런 용법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울이라도 태양이 없으면 화가가 성장하지 못하므로 개수가 없으면 한전이라 하고, 또 병화가 없으면 고음이라 그러는데, 요 한전과 고음, 요 두 단어만 알면 일단 사마기토의 용법의 반 이상을 일단 이해한 거 되니까 요것도 마스터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자, 사마기토는 단비가 쏟아지는 것을 반기니 먼저 개수를 조해야 하고, 또 이렇게 토윤하는 병화를 써서, 토윤하는 것은 이제 개수가 토윤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토윤이 이제 된 상태에서 병화를 써서 만물의 성장을 재촉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윤하는 병화, 이게 아니라 토윤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하월에 병화를 쓰는 것이 무토와의 차이다.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까닭에 개수가 없으면 한전,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든 밭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물단대기, 개수가 없으면 가물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없으면 고음이라고 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삼량의 계절에, 삼량이 아니라 양기가 왕성한 계절을 음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는데, 병화가 없으면은 고음이라는 것은 양과 짝을 이루지 못해서 고독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화용조토명으로, 그러니까 병화가 없으면 그것이 고음하다고 해서 이때도 아무런 그 곡식을 키우는 효용이 없고, 그렇게 일단 한전과 고음지상을 이루면 팔자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병을 쓰되 어느 하나도 결핍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기토에 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고음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한전이 되면 일단 아플 수가 있어. 일단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병이 많이 나. 그리고 고음이 되면 고음이 되면 곡식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팔자에 일단 부기가 굉장히 낮아져. 일단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다시 한번 명식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사마기토의 잡기제간을 언급한 것은 까닭은 토항하여 상대적으로 화가가 밭에 놓인 것 같은 형성의 주목이기 때문이다. 또 땅에 아직 묻혀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팔자용은 일지 묘목 하나로 인해 화가가 밭에 있는 것 같아 가색격을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잡기재간격이 되는 것 같다. 이 경우 대운에서 재간운을 기뻐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런 상은 잡기재간의 상을 지은 거지 잡기재간격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엄밀히 이 경우에는 가색을 이룬 거야, 이 명식은. 그래서 이것을 잡기재간격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은, 선생님이 이제 난강어 마스터를 쓸 때는 뭐 아무래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공통공간 평주나 조합원약 평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대목을 뺄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색을 이룬 거야.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잡기재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땅속 밑에 이렇게 곡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을 놓고도 잡기재간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잡기재간이라는 말은 하월에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요 경우에는 이제 굳이 잡기재간격이 이제 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선생이 이제 토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월제에서 놓았는데 4월에 이렇게 잡기재간격 이런 말 자체를 쓰지 않고 잡기재간의 상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장간에 뭐 간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뭐 용해서 이런 용법이 일단은 없단 말이야. 일선용법에서 병계로 그냥 만물을 잘 생하는 천연의 공만 세워주면 되는 거야. 하월에는. 자, 혹 병계가 양투하고 더해서 신금이 개수를 생하면 아무래도 개수에 이제 개수가 4월에 개수가 이제 그 힘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신금으로 좀 생해주면 차격은 부기하고 수화기제 상을 이루어서 정갑진이 된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종정의 제목이 된다. 이제 큰 제목이 되고 국가의 중요한 쓰임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이때는 무게하합을 끓인다. 당연히 개수가 용을 다하지 못하면 큰일 나지.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가용한데 대발하지는 않는다 그랬어. 그러나 한여름에 임수가 적수의 기능을 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꽤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개수가 투했다고 해도 임수가 투했다고 해도 지장간에서 개수가 있으면은 개수의 효용에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자, 사마기토에 병개가 투하고 신금이 개수의 근원을 바라면 앞에서 이제 병계 양투한 그런 명식 사례를 들지 않은 건 여기서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수화기 재상을 이루어서 삼궁의 관열에 오른다. 자, 우리가 이제 종정이라는 큰 그릇이 이제 세 개의 발로 떠받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큰 그릇을, 그러니까 국가를 바치는 진짜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4월 기토에 병계가 투하고 신금이 이렇게 투한 경우, 그 다음에 4월과 5월의 기토는 스스로 병정하가 있어서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으면은 인수용제로 성격되어 가갑은 아니더라도 선발됨이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장간에서 화해세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는 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병화를 용한다라는 점에서는 월지 장간을 우리가 용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뭐 4월에 병화가 투해야 된다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이유, 또 지장간에 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른 지지글자에서 우리가 병화를 본 경우 이럴 때가 완전히 용신으로 성격됐다고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개수 대신 임수가 있고 신금 대신에 경금이 있으면 격국의 고전은 분간되나 쓰임은 비슷하겠지. 이때 무토가 출간하면 개수가 상하여 병화를 어둡게 함으로 좋지 않다. 개수가 용신이면 무토를 두려워하는 것은 비단 하월의 기토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다. 무게가 상합하면 격국이 변하여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자, 다음은 소설가 펄벅의 팔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5월 기토고 병화가 투에 있고 임수가 투했어. 그러니까 이제 개수만은 못하지만 가신이 투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축과 진에서 지장간 개수를 갖췄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신을 이용해서 대발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 폴복이면은 누구나 아는 요리 작가인데 이렇게 일단 자 그다음 또 임수가 이제 5월에는 영을 잃으니까 그지? 또 경금이 이렇게 또 임수를 도와주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좋은 팔자가 됐다. 그 다음 혹 한 무리에 병화가 있어 화를 조열하게 하고 이제 그 너무 뜨거우면은 이제 이 명식을 우리가 이제 그 한전이라고 하잖아. 이때 이제 굉장히 한전이 되면 또 정화가 신금을 제하는데 개수가 무근하면
한 무리의 그 병화가 이제 이제 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염주한 계절에는 개수 하나를 가지고 무분한 개수 하나를 가지고는 약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은 마치 신유월에 가뭄이 든 것과 같이 싹이 말라버리니 차명은 고고하고 외롭고 또 인생이 고달프고 영락하는 사람이다. 몰락하는 사람이다. 또 간목이 있고 병화가 중중한데 적수로 해양하지 못하면 늙도록 겁이 나다. 자, 화염조토상은 고독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사마기토에 일파병화가 있어 염렬한데 수로 구제하지 못하면 흉하다. 이때 임계수의 근원이 없으면 가뭄의 형상을 이룬다. 이런 사람은 의록이 오래가지 못하면서 영락을 실감하기 쉽다. 또 화월 기토에 간목이 있으면서 병정화가 중한데 적수로 헤엄하지 못하면 더운 것을 구제하지 못하면 해소하지 못하면 늙을 때까지 고민한 것이다. 또 5월 무토에 목화가 중한데 수가 없으면 정확하게는 수목이 없으면 양인 도가가 되어서 불리한데 기토에 양인의 액은 없으나 그러니까 5월 무토하고 다르게 이때도 비난하기는 마찬가지다. 자, 그다음 만일 임수가 있고 자 이거 하국을 지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앞에 원시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또 경신금을 보면 자격은 고독하게 보지는 않지만 안질이 두렵고 심장이나 신장, 간장에 질환이 있다. 뭐 여러 군데서 병이 터지는 거지.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임수가 있고 또 경신금을 보면 요거 빼고 그냥 화국 짓고 토가 왕하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화토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미약한 임계수 또 명식이 없다고 해도 운에서 임수운을 맞으면 천간에서 이럴 때 병증이 나타나기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화가 지나쳐서 신장은 미약한 수가 파괴돼서 또 간장은 여기 이제 경신금이 뜨면은 이 경신금이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힘이 있잖아. 이러면은 이제 목을 또 미약한 목을 이렇게 극해서 뭐 여러 형태의 질환이 나타난다. 또 만약 그래서 어떤 부위의 질환이 나타나는 걸 떠나가지고 화염조토면은 화염조토는 병이 그러니까 화염조토에서 화가 국을 이뤄놓고 화염조토하면은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분멸되어서 간장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위험한 병이 노출된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만약 임수가 유군하고 신금이 득지하면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일단 투한 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병증을 볼 때 우리가 일단은 미약한 오행을 일단 제일 처음에 주목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서 그냥 미약하게 천간에 투한 그 오행의 그 병상은 읽다. 그리고 그것이 병증으로 나타나면 그게 좀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팔자명리로 보는 제일 그 우리가 병증을 살필 때 보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 뿌리가 없다 미약하게 투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 간계통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잘못해가지고 천간지지 구분 없이 숫자나 세고 오행태가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살펴가지고 보면은 병증이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뭐 건강체냐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체냐 이런 건 보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병증을 그렇게 일단 보라고 했고 지지 같은 경우에도 지지 한 글자로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미약한 지지가 다른 글자에서 피상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기운이 아예 없으면은 또 이게 달라지는데 미약한 수기가 이렇게 여러 개의 화에 의해서 분쇄되거나 이런 형국에서는 그 병증이 나타나기 쉽다. 그 다음에 혹 임계수가 함께 출하여 화를 파하고 토를 윤택하게 하면 자 화국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때는 지금 화염한 거야. 그러니까 임계수가 다 출동해 가지고 화를 파해서 다시 토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면 아주 건조해서 조토 쓰지 못하던 것을 토윤하게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총명하고 기형해서 병이 있고 약을 제대로 쓴 거니까 득달하고 부중치기하니 이 또한 전화위복이 된다. 자 이런 거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96페이지 하월기토에 목화가 중한데 수가 출현하고 수행이 미약하면 부신계통이나 방광생식 생식과 비뇨기 염증이 발생하기 쉽다. 또 아니면 안질 내지 간장과 심장 혈액계통의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뭐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사는 거야. 난강망에서는 특히 뭐 신체 부위에 관련해 가지고 질병을 별로 언급하는 경우가 드문데
하여튼 하월 기토에 병화국을 지으면은 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일단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은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의 팔자인데 뭐 에비타라는 그 노래도 있고 이 여자가 거룩한 악녀이자 천한 성녀로 불리는데 굉장히 사연이 많았던 여자지. 근데 이제 28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고 또 아르헨티나 국민한테 희망도 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33세 요절했으니까 절대 좋은 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자, 기가 없어 일단은 이 명식이. 근데 자 4월에 근데 화국을 짓지는 않았지만 화토로 가득 차 있잖아. 참 외로운 명이야 이 명식이. 그리고 자 운에서 수운을 맞이하거나 이러면 병증에 걸리기 쉽고 만약에 이런 명식에 이제 축운 이런 거 오면은 자궁계통이라는 데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척수 백열병과 자궁암으로 이 사람이 요절했어. 자 에바 페론의 길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뭐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인사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이 그래도 가졌던 그 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냥 여기서는 태혼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일단 읽어는 보자. 태혼 임신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원래 오성법은 명궁을 중요하게 다루었고 자평법은 태혼을 중시했다. 따라서 자평에서 명궁으로 기룡을 가려보는 시도는 옳지 않다. 아무튼 부격이 아닌데 부가 있고 기격이 아닌데 기가 있으면 태혼을과 관계가 깊다고 했다. 이건 이제 원래 태혼을 보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사월생은 태혼을이 모두 임신으로 한결같이 신궁에 장생된 수와 등록된 금을 얻는 게 된다. 따라서 태혼 오행은 잠재된 음덕과 같은 것이고 팔자 격을 이루지 못하면 표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는 게 무난할 듯 싶다. 그래서 이제 태혼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개는 결핍되었어. 그래서 한전이야 한전. 그리고 병화가 투했는데 병화는 뭐 구글 지어서 병은 아니니까 이 경우에 병화는 썼다고 봐야지. 그래서 보험은 면했는데 병화가 있으면은 이 병화가 인수로서 기신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유조토에서 적수를 보지 못했지만 진신은 진신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인수가 생시에 투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었고 또 죽어서도 계속 회자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기토일주가 아닌데 병화가 뭐 투해가지고 무조건 뭐 다른데 인수가 투해가지고 무조건 그것이 인수의 기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좀 말이 빠른 것 같네, 그지? 자, 조금 속도를 늦춰서 다음은 궁통보관 평주에서 대부한명으로 예지되는 팔자인데 조화원약에서 도성을 덮었을 정도의 부자로 서부군의 행제가 수없이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운이 좋게 잘 흘렀어. 자, 이거 그냥 가색격이야, 가색격. 자, 임계수가 함께 출간하여서 제로 인수를 파하면 기토를 윤택하게 만들어 화가복으로 바뀐다. 변한다. 좀 위에서 그 가색격하고 아까 에버페론 명식, 에버페론 명식에서는 이제 화염 조토고 이거는 이제 무토의 일행 듣기니까 또 좀 다르기도 하고 무진시에서 진중 개수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 명식의 길을 더 높인 거야.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의 수는 사절지에 있어 사수에 불과하므로 이제 죽은 물이다 이거지. 힘이 없다는 거지. 영을 잃어서 당황하기로 그걸 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통하는 힘은 있으므로 만물의 발생을 도우기 때문에 우리가 병계만 투출해도 일격을 짜고 또 그것을 신으로 좀 도울 때 더 대기격을 짠다. 이 정도를 요약해 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위복을 한 것이다. 자명은 뛰어나게 영리하여 부한 가운데 기가 있다. 자, 임계수가 다 투해가지고 병화하고 병을 지은 것을 제하면은 뭐 약신의 묘용을 완전히 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개수를 용하면 금이 아내고 수가 자식이고 병화를 용하면 화가 자식이고 목이 아내가 되겠지. 4, 5월의 기토는 개수를 용하여 금자 수자 인수 용제로 기격을 전형을 삼고 미월에는 금수가 징기하여 목사자의 사인상생으로 기격을 이룬다. 뭐 요 표는 그게 연달을 필요 없고 어쨌든 개수, 병화 이렇게 쓰고 또 신금이 개수를 생해주면 더욱 좋고 또 임수도 적수의 효용은 있고 이 정도로 요약하면 사마기토 대충 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삼축기토, 삼동기토 이렇게 넘어가자. 고생했어.